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23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국내 전력 개통도 2010년 기준으로 만들어놨네요. 여기 보면 제가 그 NPTP 이거 얘기했었죠, 그죠? 아래, 그림 아래. 예, 그래서 NP는 원자력 발전소, 그죠? TP는 화력 발전소. CC는 복합 화력 발전소. PP는 양수 발전소. 그래서 발전소 가면 이게 무슨 발전소라고 다 이렇게 영문 약어로 써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개통도 보면 우리나라 그 기간 개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개통을 전체적인 우리나라 개통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그 기간 개통망이 3, 4, 5kV예요. 3, 4, 5kV가 전국 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일부 765 아니면 2호가 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765 개통 보면 울진에서 올라오는 게 있죠, 그죠? 울진, 신태백, 신가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죠, 그죠? 예, 그게 765 선로고 또 왼쪽에 보면 그 신서산, 이게 당진화력에서 오는 그 신서산 연료소가 있고요. 그리고 신안성, 천안에서 연결하는 신안성 연료소를 통해서 저 신가평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신안성에서 3, 4호로 이제 바꿔서 수도권 쪽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24페이지 보면 부하의 특징과 발전소 운영. 제가 이거 그림 한번 그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부하 우선 하루의 부하가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에 각 발전소들이 어떻게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저부하, 중간부하, 첨부부하 이렇게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 그 짙은 글씨로 최적 전원 구성 베스트 믹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베스트 믹스를 해서 발전소를 운영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2장 수력 발전의 개요.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전 방식인 수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청수 원리. 수력 발전은 1차 에너지로서 하천 또는 저수지 등에서 물이 갖는 위치 에너지를 수차를 이용해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고 다시 이것을 발전기로 전기 에너지 곧 전력으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출력은 낙차와 수량과의 곱에 비례하므로 우리 발전소 상부의 포장 수력에 좌우된다. 또한 이때의 출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물을 일개소에 집중하도록 인공적으로 유수를 바꾸고 또 큰 낙차를 얻을 수 있는 발전 시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금 사용 수량 Q의 물이 유유낙차 H를 낙하해서 수차에 유입될 경우 수차에 주는 동력 P0는 9.8 QH로 되는데 보통 이것을 이론 수력이라고 부른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력 발전은 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에 무슨 에너지? 예?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고 다시 이것을 발전기로서 전기 에너지, 전력으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이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려면 그 출력은 뭘로 다 표현하면 되겠어요? 출력은 물의 양이라고 낙차. 그러니까 물의 양을 뭐라고 해요? 물의 양. 예. 물의 양과 낙차를 표현을 한다. 네, 낙차. 그러니까 여기 70부터 가까이 내려오는 낙차하고
이때 내려오는 물의 양, 그죠? 물의 양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 밑에 출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 개수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겠죠, 그죠? 예, 이렇게 흩어지는 거보다 한 개수로 집중을 해서 그거보다 수차를 돌리는 게 출력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식이 하나 나와요. P 세로는 0.8 Q 단위는 킬로와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나?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수율이다. 그래서 Q는 뭐예요? 양수량. 예? 수량. 물량. 단위는 뭐 같아요?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 단위는 뭐 Q예요? 뭐래?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 유량은 몇 톤? 예? 몇 톤 나누기 초당 몇 톤이 내려오느냐, 그죠? 예. 예. 이게 뭐예요? 메타 3분의 가로 세로의 높이. 메타 3승은 부피, 메타 제곱은 면적, 그죠? 가로 세로. 우리가 얘기하는 넓이, 그죠? 네. 이건 뭐? 최저, 그죠? 그죠? 메타는 메타 4승인가요? 지금 못 들어왔어요. 네. 단위를 메타면 우리가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1m면 이걸 길이를 얘기하는 거, 그죠? 1m. 이게 길이. 메타 제곱은 여기 1m, 여기가 1m. 그래서 요 면적, 그죠? 그래서 메타하고 메타를 곱하니까 제곱 메타가 되는 거고, 그죠? 부피는 이 면적 넓이가 아니라 어떤 체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이 높이. 이거까지 다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1m, 여기 1m, 여기 높이가 1m라고 하면 메타니까 메타 3승. 그래서 부피 체적이 되는 거예요, 체적. 그래서 물의 양 같은 경우는 길이나 넓이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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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량은 이 유량, 아까 얘기한 수량은 Q로 쓰고 이거 단위는 메타 3승인데 이 뒤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이게 초당인지 분당인지 시간당인지, 그죠? 그죠? 그래서 S는 초, V는 이건 분, 시간은 시간. 그래서 분당 우리가 회전수에는 뭐 많이 쓰죠? RPM. 자동차에서 RPM 쓰잖아요, 그죠? 그 엔진의 회전 속도 분당 몇 회전이냐, 그래서 우리가 1000rpm이다, 1500rpm이다 이렇게 쓰면 이건 분당 회전 속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per minute, 그죠? 시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자동차에서도 킬로미터 아워, per hour 쓰잖아요, 그죠? 시간당 몇 킬로미터 가느냐? 우리가 제한 속도가 100km면 시간당 100km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부산 가는데 400km다 그러면 딱 생각으로 100km로 가면 4시간이면 가는구나, 그죠? 그리고 또 H는 뭐예요? H. 낙차. 이거는 유효 낙차라고 하는 거죠. 낙차니까 단위가 뭐 같아요? 메타, 그죠? 메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메타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론 수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역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P는 9.8 QH 킬로와트.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기에 이게 이론 수역인데 실제로는 이론 수역 같이 못 나온다. 그죠? 그죠? 왜 그렇다? 여기 있는 이 수차
발전기에 뭐가 있다? 이론 수력보다 작아지는데 수차나 발전기에 뭐 때문에 낮아진다요? 효율. 네, 효율. 각 기계에 효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율이 100% 성능을 못 내고 이 기기에 80% 효율을 낼 수도 있고 90% 효율을 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수력 이 출력은 이게 이론 수력이죠. 출력은 다시 쓰면 PT라고 쓰죠. PT는 9.8 QH 이타 뭐예요? 이게 뭐라고 썼어? 수차 출력. T라고 썼죠, 그죠? 그러니까 수차의 효율을 고려한 출력, 그죠? 그러니까 여기 효율 이걸 보통 에타라고 불러요. 이타라고 부르는. 네. 이타. 그래서 9.8 QH 이타 T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수차의 효율을 고려한 출력, 그죠? 수차의 효율을 고려한 출력. 그래서 이것도 단위는 킬로와트. 이거 수차 효율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발전기. 발전기. 발전기는 G라고 씁니다. G. 그래서 이거는 9.8 QH 이타 T 이타 G 아니면 킬로와트. 이 T는 우리가 어떤 거 쓸 때 요 뒤에 이 첨자를 쓸 때 이게 그 기기의 명칭을 얘기하는 거죠. 명칭. 그래서 T는 수차.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컵인가 돼? 컵이. 그리고 이거는 발전기 제네레이터 때문에 이탓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뒤에 그림 보면 수력발전의 물의 위치 에너지를 물의 운동 에너지 수차로 보내고 수차의 회전력을 가지고 기계적 에너지를 발전기로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 밑에 그림도 이론 수력. 이것도 이 그림이 좋네요. P0 이게 이론 수력이고 이게 수차를 거쳐서 오면 수차에서 수차 효율이 이타 T, 그죠? 찍으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PT의 수차를 고려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의 효율을 이탓이라고 하면 이때 발전기에 고려한 출력 PG가 있겠죠. 되겠죠. 그러면 이 P0가 여기서 적게 되는 거죠. 두 개를 고려한 출력 P가 되겠죠. 9.8 QH 그러니까 이론 수력이고 이건 실제 출력량이에요. 그 밑에 보면 이타티, 이타지는 발전기 수차의 형식, 용량, 부하의 크기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정경 운전 시에 이타티는 80에서 90%, 그죠? 있고 이타지는 90에서 97%. 그래서 그 밑에 이타는 뭐가 들어갔어요? 이타는 이타 T하고 이타 G가 들어간다. 이거를 종합 효율. 이게 수력 발전 이론의 거의 다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스크린은 뭐 하는 거죠?
뭘 걸러주는 거죠, 그죠? 어? 스크린. 네. 스크린 뭐예요? 걸러주는 거죠, 그죠? 뭘 걸러줘요?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예요. 이 저수지 때문에 앞에서 홍수 같은 거 나면 큰 나무도 떠내려오고 뭘도 떠내려오고 엄청 많이 떠내려와요. 그걸 걸러줘서 얘가 그냥 들어오면 얘 수차를 망가뜨릴 거 아니야, 그죠? 뭐 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무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갈라주고 걸러주고 그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수압 철관이라고 해요. 수압 철관. 그래서 큰 그 철된 관이 보통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땅 속으로 해서 수차까지 내려가요. 제 방법도. 그래서 앞에 이제 수차가 돼 있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수차의 종류가 많은데 이게 전압차인지 이 낙차가 고낙차인지 아니면 중낙차인지에 따라서 이 수차가 여러 가지 수차가 있어요. 그래서 수차를 골라서 저희가 판정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그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낙차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양수 같은 경우에는 뭐 100m 뭐 800m까지 올라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낙차가 큰 게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낙차에 따라서 이 수차를 선정을 해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가면 있어요. 네. 그리고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다. 수력은 제가 보기에는 3, 4호로 발전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수력은 커야 1호사? 1호사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충주댐, 수장댐, 대창댐 이런 댐에서 1호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데도 많아요. 1호사보다 낮은 거. 우리가 잘 안 쓰는 전압 계급이 있어요. 6600으로 하든지 아니면 몇만 볼트로 하든지 이런 다른 계급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예제 2.1 총 낙차 H가 300m 사용 수량 Q가 20 그죠? 20톤 이 발전소의 수차 출력, 발전기 출력을 구하라. 그리고 다음 수차의 효율은 이타 T가 90, 발전기 효율은 이타가 98%라고 하고 여기 손실낙차, 그러니까 손실낙차는 얘기를 안 했었죠, 그죠? 네? 손실낙차, 여기서 얘기 안 했죠? 손실낙차가 6%란다. 그럼 손실낙차는 뭐에서 빼주는 것 같아요? 총낙차. 예, 손실낙차는 총낙차에서 손실낙차까지 빼면 된다. 근데 여기서 6%라면 몇 메타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18m. 예, 6%니까 300m에 대한 6%, 그죠? 예, 그래서 368, 그래서 18m를 빼주니까 300m가 아니라 282m가 되겠죠, 그죠? 알겠죠? 그래서 손실은 어디서 생기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이 수압 철관 있잖아요. 이 수압 철관에 마찰 같은 게 생겨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제 문제 2.1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리면 밑에 거 하지 말고 필요하면 이것만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수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설명도 드릴 테니까. 되신 분은 예제 2.2, 2.3까지 같이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잘 아시는 분은 그냥 밑에 해설 보지 말고 그냥 풀어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 밑에 해설까지 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돼요? 네? 얘는 우리가 우리 저 유학생 친구들 잘 풀려요? 다른 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공인들로 안 풀고 있어요? 우리 유학생님은 1번 풀었어요? 네? 그대로 대입하면 나오는 혹시 2번 문제 풀으시면 돼요? 2번. 김옥경 아, 학생 그러셨어요? 시켜요. 자, 뭐 저기 수업 시간 이거 다 할 시간 없으니까 2번 문제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2번. 시간당은 사용 시간 그냥 우리가 보통 이론 수역이나 이 출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유량을 구하는 문제가 됐죠, 그죠? 유량.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오세요 이제. 여기 오세요. 네, 좀 이따 푸시고. 끝나고 이 세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풀어보시는데 이때 만약에 P를 물은 게 아니라 이거 다 구하고 나서 PT를 구하고 이거 다 하고 나서 발전기 출력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Q를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렇죠. 예. 2항을 해야 돼, 2항. 그죠? 필요한 예, Q를 이렇게 빼는 거죠, 그죠? 얘가 1로 오려면 얘가 어디로 가요? 분자 분자로. 어? 위로. Q를 구하려면 얘가 1로 가려면 아니 다른 건 내어두고 Q만 1로 오려면 얘가 어디로 와야 돼? 어? 둘이 뭐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PG 나누기 Q Q는 9.8 H 2타T 2타지 이렇게 해야지, 그죠? 2항을 하려면 그죠? Q만 빠져나오려면 그죠? 근데 Q만 구하려면 2항 네, Q만 구하려면 얘만 구하려면 나머지 다가 분모로 가면 돼. 그죠? 그래서 이걸 쓰면 얘 Q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Q는 PG 나누기 9.8 H 비타 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2항입니다, 2항. 그래서 수학 시간인가 한수 시간인데 2항 이렇게 하면 되고 3번 문제는 우선은 연간 이용률이라는 게 나오네요. 예, 연간 이용률이 75%다. 그래서 연간 발전량은 뭐냐? 그럼 다 구한 다음에 뭐를 곱해야 돼요? 연간 이용률을 구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게 뭘 물었느냐면 연간 발전량을 물었잖아요. 연간 발전량, 그죠? 그러니까 얘 수력 발전소가 이 출력이 나오는데 얘가 연간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간 이용률을 곱해줘야 됩니다. 연간 이용률이 만약에 75%다 그러면 다 구하고 0.75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이 세 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출력 발전의 종류, 출력 발전의 종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념만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수로식 발전소, 수로식 발전소가 있고, 이건 뭐 같아요? 수로식. 그러니까 물을 가두지 않는 거네, 그죠? 예,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방향을 돌려서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돌리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외국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얘 낙차가 이렇게 완만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급강하를 시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길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수로식.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많아요. 그리고 이건 거의 노출이 돼 있어. 댐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저수지. 물의 중간을 딱 막어. 물 내려온 걸 여기 댐을 딱 만들어서 얘 낙차를 이렇게 높여. 그 다음에 여기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댐식. 그리고 댐 수로식은 댐과 수로식을 병용한 거. 두 개를 댐하고 수로를 병용한 거. 수로식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유역 변경식이 있어요. 유역 변경식. 하천이 A 하천, B 하천 두 개가 있을 때 하천에 그 물길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보내. 이게 우리나라도 있어요. 섬진강. 네? 섬진강. 섬진강에 있나요? 섬진강에도 섬진강 발전소. 그래? 네. 거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강릉. 예, 강릉에 있어요. 강릉에 우리 이렇게 백두대간이 있으면 여기 서쪽 이쪽으로 오는 물을 바꿔서 저기 동해안으로 빼는 게 있어요. 그냥 냅두면 그러니까 서쪽 이 경기도 쪽으로 내려오는 물인데 이거를 바꿔서 물을 바꿔서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이 강원도 쪽으로 빼는 게 있어요. 물의 전체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를 빼서 다른 쪽으로 돌리면 낙차가 엄청 커지니까 그 낙차를 이용하는 발전소가 유역 여기 있네요, 그죠? 강릉 수역 발전소군요. 우리나라 유일한 유역 변경 댐 수식이다, 그죠? 그 유일이라고 쓰면 안 되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이게 요즘에 다시 됐으면 대표적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래 섬진강이 제일 오래된 거잖아요. 일제 시대 때부터 있어. 그래. 이 책 쓰시는 분은 성취가 모르시나 봐. 그 낙차가 최고 몇 메타?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640m. 440m. 예. 낙차가 상당하거든요. 40m면 저기 평창 높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낙차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35페이지 운영 방법에 따른 분류. 운영 방법. 지금까지 본 건 무슨 방법? 그 개념을 잘 알고 가야 되지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까지 본 거는 취수. 물을 어떻게 물을 자기 쪽으로 가지고 올 것이냐. 그죠? 취수. 그리고 지금 볼 거는 무슨 방법? 운영 방법에 따른 분류. 유입식 발전소가 있고요. 유입식. 그냥 이런 발전소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유입식 발전소. 그다음에 저수지식. 그리고 세 번째 조정식 발전소가 있다. 조정식.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 조정식 발전소. 뭐 팔당이나 이런 한강 수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부분 팔당 이런 데. 예. 이게 조정식 발전소다. 그리고 충주에는 조정지댐이라고 있어요. 충주에 아세요? 어디 있느냐면 충주댐이 있고요. 충주댐 본댐이 있고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저쪽 안양
제천 해가지고 얘는 북한강 물줄기에서 오는 거예요. 북한강 물줄기로 쭉 와서 여기에 충주댐을 하나 만들어놨고요. 이쪽 충청도에서 오는 속리산 쪽에서 오는 달천강이 있어요. 여기 수안보 입구가 한 대 있어요. 수안보 계산댐 여기 거기서 내려오는 물. 이건 두 개가 이해 물이 이 북한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충주에서 만나요. 충주에서 만나서 충주 여기에 조정리댐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뭐 있죠? 유적지 하나? 어? 검은고 잘 타는 사람 유적지 있어. 누구? 영원? 어? 탕금대. 충주 탕금대가 여기 있어. 오르기 전에 오르기. 그 검은고를 잘 탄다 그래서 탕금대를 만들어. 되게 멋있는데요. 이게 북한강하고 달천강이 만나는 이 지점에 있어. 여기 밑에 댐을 만들어놨어. 이게 그 남한강의 유일한 댐이에요. 그죠? 이 댐밖에 없어. 그리고 이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서 여기 양수리 밑에 뭐 만들어놨어요? 팔당 만들어놨어요. 근데 얘는 뭐를 주장하냐면 조정리댐은 이게 수력이 물을 그러니까 발전이 남아서 얘 수문을 딱 닫아놓으면 이 밑에 있는 생태계가 다 파괴되잖아요, 그죠? 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물을 어느 정도 농수용이나 그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열어놓는 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많이 들어올 때 약간 잡아줬다가 물이 없는 갈수기에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능을 해요. 교수님,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릴 때 이 수력 발전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 근데 할 것 같아요. 이거 운영하는 거 모르는데. 댐을 이렇게 막아놔야 홍수 뭐 이런. 그거는 보통 막아놓죠. 홍수나면 여름에 왜 장마, 홍수 이런 거 나면 댐이 이렇게 그래서 이 충주댐이 그래서 문제됐잖아요. 이 댐을 설계할 때는 그 뭐 통공사가 다 그렇지만 빈도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지역에 보통 그 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년 빈도로 가요. 100년 동안 가장 눈이 많이 오거나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 데이터를 다 해서 가장 많이 왔을 때 우리가 댐을 막아놓으면 얘가 어디 수위까지 올라올 것이다. 이걸 만들어놔요. 그게 보통 100년 빈도로 만들어놔요. 더 엄격하게 하면 100년 빈도를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200년 빈도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100년 동안 지진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이 지역에 그런 데이터를 다 취해서 설계를 하는데 장마 같은 거 지면 이 댐의 높이를 이제 딱 막아놓고 나서 이제 물을 안 내보내죠. 왜 그래요? 밑에 하류 쪽에 홍수가 일어날까. 그래서 이 충주 때문에 유일하게 그 단양이 수몰이 됐잖아요. 그때는 설계 당시에는 그것까지 막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막을 생각을 안 했고 수몰을 닫아놓은 거예요. 왜 닫아놨겠어요? 여름면 밑에 그쵸. 그리고 어디야? 한강수계. 한강수계가 수몰이 되니까 그때 말이 많았어요. 뭐 정치권 뭐 이런 거 말 많고 1980년인가 그때 하여튼 되게 큰 비가 왔는데 얘를 못 열게 했어.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몰됐는데 여기는 그래도 피해가 덜 됐지. 그때 열어놨으면 밑에 피해가 많았어요. 여주, 충평 이쪽 한강 이쪽 다. 그래서 단양이 수몰이 돼가지고 단양을 이제 다 옮겼어요 지금. 신단양 쪽으로 다 옮겨가지고. 그래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홍수 나고 비가 또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뭐 3일 많이 왔다가 또 소강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 때문에 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큰 비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기 뭐 하는 우리 정부 기관도 있잖아요. 홍수 조절하는 각 저수지의 그 유량이나 저기 일기를 예측해서 얼마나 비가 올 것인지를 감안해서. 다음에는 양수 발전소인데 양수 발전소도 몇 번 얘기했죠, 그죠? 그죠? 넘어갈게요. 조력 발전소 얘기했었고. 랭스 발전소 여기 밑에 보면 프랑스의 랭스 하고 있는 랭스 조력 발전소가 유명하다고 해요. 13.5m 시대 평균이 8.5m 감량을 사용해서 10,000kW 24만 kW의 발전을 하고 있다. 24만. 여러분들 이 몇 킬로와트의 개념이 별로 없죠, 그죠? 네? 24만 킬로와트가 얼마나 건지, 그죠? 100만 킬로가 얼마나 건지 개념이 있죠. 그때 개념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은 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00만이에요. 네?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한 기 100만 킬로와트. 그죠? 그리고 화력 발전소 한 기 50만 킬로와트. 표준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한 기보다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 작은 데 말고 큰 화력 발전소, 대용량 화력 발전소가 50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가 10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여기 24만 킬로와트면 잘하겠다. 그 석탄 화력 발전소 반 정도의 출력을 내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시와 조력 발전소를 뭐 2011년 8월에 준공하고 있다. 말이 많았어 지금요. 시와 조력 발전소. 여기 시와 쪽에 가면 한번 구경해 보세요. 괜찮아요. 야 평균조차 캐나다가 엄청 많네요, 그죠? 11.3m가 되네. 그리고 다음에 주정지 및 저수지의 운영 계산. 이거는 패스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나와도 이것까지 풀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거 넘어갈까요? 다음 상식적으로 46페이지 보면 우리 한강의 수력이 2km, 한강 수력이 2km죠. 그죠? 그래서 북한강 쪽에서 오는 수력 발전이 있고 남한강이나 하나밖에 없어요. 충주. 북한에서는 화천, 수양강, 신천, 의양, 청평, 양수, 청평 그래서 두 개 북한강, 남한강을 모은 그 양수 쪽에 무슨 댐? 팔당댐이 있거든요. 팔당댐 아래쪽으로는 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강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선. 인천 쪽으로 가죠, 그죠? 강화 이쪽, 그죠? 그죠? 자, 그래서 2장은 이렇게 간략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2장에 대한 질문. 우리가 학생 친구는 질문.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거 말고 고민인데 제가 이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가 평택 호수공단 지역이거든요. 네. 네, 공장 높이가 15m 진 높이가 그런데 거기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풍력 발전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럼 되고요.